네, 안녕하세요. 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본체라든지 아니면 축이라든지 아니면 벨트라든지 이 세 가지 부품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이 3D 모델링을 이렇게 2D로 변경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우리가 2D 설계 도면 하나랑 그 다음에 3D 배치 도면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3D 부품 만들었고 이 만든 부품을 이용해서 어떻게 2D로 변경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도면화 작업을 해주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능들을 배워볼 건데 일단 만들었던 부품들을 어떻게 3D 부품들을 2D로 변경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변경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크게 한 5가지 툴로 배워보도록 할 거야. 그래서 이 메모장에 적혀있는 크게 1번, 2번, 3번, 4번, 5번 해갖고 배워볼 건데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치하는 방법 이런 것 등 다양한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건데 어떻게 새로 만들기 해갖고 우리가 그때 처음에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열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이쪽에 들어갔고 부품 하나를 만들었었잖아요. 맞죠? 왜 여기서 우리가 부품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쪽이 아니 어떻게 우리가 도면하는 거는 여기 세 번째 칸에 스탠다드 IDW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탠다드 IDW로 들어가고 도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칸 IDW로 들어가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 시트 같은 거 우리가 쓰지를 않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시트를 내가 사용해서 우리가 실무에 쓰신다고 하신다면 이 시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실무에서 하신 분도 다 이거 시트, 도면트, 배치 이런 게 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트를 잘 쓰지는 않아요. 근데 만약에 쓰고 싶다면 쓸 수도 있죠. 우리가 시험에서는 요 시트를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변경하고 뭐 하고 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트를 과감하게 삭제시킨 후에 우리가 시트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보게 되면 도면 시트 변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도면 시트를 변경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있던 시트를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우리가 검색기에 시트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트를 우클릭 하신 다음에 어떻게 삭제를 눌러고 그냥 삭제를 시켜주시면 되는 거야. 삭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시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한테 맞게끔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사이즈 같은 걸 변경해 줄 건데 우리가 시험에서 보게 되면 사이즈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이즈에 맞게끔 쓰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건 다시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보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될지 이렇게 시험을 치시게 된다면 이렇게 종이를 내주실 거예요. 그럼 내주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어떻게 여기서는 제가 일일이 이렇게 체크를 해줬지만 여기서 번호로 이렇게 뭐뭐를 그려라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을 그리시고 이렇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게 된다면 A2 용지의 척도 1:1로 투상법은 어떤 거? 제삼각법을 이용하여 제도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시트를 어떻게 A2로 변경해 줄 거고 그 다음에 각법을 어떻게 각법을 삼각법으로 변경을 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다음에 2D 된 도면을 어떻게 공차 그 다음에 표면 거칠기 표면 처리 열 처리 등등 이렇게 주소까지 해서 넣어준까지 해볼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이 같은 건 우리가 어떻게 큐넷에 들어가고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카페에 오시게 되면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 카페에서 찾아갖고 다운받으신 후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카페에서 찾아갖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큐넷에서 찾아갖고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2D A2 용지에 작업하고 그 다음에 삼각법으로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나중에 3D도 할 건데 3D 똑같아요. 어떻게 3D도 똑같이 A2 용지에 작업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A2 용지에 작업해 줄 거야. 그래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도면 틀 만든 것부터 하면서 이런 거 레이어까지 배워볼 거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A2 용지로 우리가 작업해 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시트 들어가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어떻게 시트 편집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트 편집 들어가신 후에 어떻게 크기가 어떻게 A2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크기를 A2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시트를 변경 어떤 걸로 A2 용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2로 변경해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아까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각법, 어떤 각법? 상각법을 이용해서 해주세요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변경해 줄 거냐면 우리가 여기 상단에 보면 우리가 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를 눌러주신 후에 스타일 편집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일 편집기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뜰 건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뷰 기본 설정이라고 있네요. 그래서 뷰 기본 설정 들어가셔갖고 어떻게 각법을 일각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각법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상각법을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각법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법을 어떻게 상각법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스레드 표현 방법, 이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스레드를 불완전한 나사 경계부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나사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4분의 1을 이렇게 잘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요거랑 요거를 체크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상각법 들어가신 다음에 뷰 기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상각법이랑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을 이용해서 경계부가 있게끔, 그 다음에 4분의 1이 잘렸게끔 이렇게 스레드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다 됐으면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옵션들을 여러 가지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쓰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막 취소 이런 거를 다 안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치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요 부 기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요것만 변경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됐으면 종료. 어떤 걸로 경계부 경계 있는 걸로, 그 다음에 어떻게 4분의 1 잘린 걸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부품들을 어떻게 배치하면서 우리가 모양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배치하거나 우리가 이제 단면하거나 도면화 내는 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생각보다 취향 차이가 조금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면도랑 평면도 나타내 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정면도랑 우측면도를 표현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면도랑 평면도 나타내거나 아니면 정면도 우측면도 나타내는데, 만약에 모양만 못 알아보는 거면 아니면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정면 우측 놔두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봤을 때 이 기둥 모양이 앞에서 보거나 옆에서 봐도 네모인지 동그라미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간점이 당하겠죠. 그렇다면 간점이 당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도 우측면도에서 다 표현할 수 있고 다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굳이 정면도 우측면도 어떻다고 해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넣었을 때 모든 게 다 표현이 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알아봐 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만 표현을 해주시면 조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가 뷰 배치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에서 어떻게 불러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준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준 눌러주시고 그럼 우리가 만들었던 부품들을 찾겠죠. 그래서 찾아줄 건데 여기 폴더에 돋보기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돋보기 있는 모양을 클릭하셔갖고 내가 원하는 부품을 찾아서 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온 후에 우리가 이 부품을 만들어 줄 건데 저는 지금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우리가 우클릭 하신 다음에 우리가 취소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취소를 해주시면 되겠죠. 뭐 이거 계속되어 있는 분도 있고 확인되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완료시켜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모양을 갖고 올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저는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요거랑 다르게 조금 표현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표시라고 해서 이 표시 방법들을 조금 변경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가 이 객체에 대해서 다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요 세 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세 개 배워볼 건데, 우리가 맨 첫 번째 거는 어떤 거냐?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은선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문선을 어떻게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수문선을 다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도면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수문선이 다 표시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도면 작업할 때 이렇게 수문선을 표시를 웬만하면 켜주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문선을 켜게 되니까 어떻게 안에 모양이 다 보이는데
내가 필요 없는 것도 잘못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작업하는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문선을 안 켜고 작업을 할 거예요. 왜?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초보인 상태에서 수문선을 켜놓고 작업하게 되면 선이 요게 외형선인지 수문선인지 아니면 지우다 보면 아니 정리하다 보면 조금 헷갈렸고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도면 작업할 때 수문선을 켜지 않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수문선을 켜주는 기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보게 되면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수문선을 제거해주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는 요 두 번째 있는 기능만 거의 쓴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아까 첫 번째 그림 봤던 것처럼 수문선을 없애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꽉 차 있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조금 입체감 있게 보여주는 음영 표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누르고 확인 눌러주면 어떻게? 이렇게 색깔이 조금 입혀져서 나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영 처리가 돼서 보이게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 같은 거 우리가 2D 할 때 우리가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언제 쓰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3D 배치도 할 때, 이 기능 같은 거는 3D 배치도 할 때 우리가 나중에 사용을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두 번째 꼴로 들어가고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우리가 두 번째 꼴로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두 번째 음영 처리를 넣는 방법이라든지 수문선을 보여주는 방법, 아니 수문선을 꺼주는 방법을 배웠는데, 우리가 그냥 수문선을 끈 상태에서 두 번째인 방법, 우리가 그 방법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단면을 해볼 건데, 이 그림처럼 단면을 해줘야지, 우리가 안에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크기가 어떻게 된다, 아니면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를 표현해 줄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밖에서 보게 되면 아무 모양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단면에서 우리가 칼로 자른 듯이 해갖고 내부 안쪽을 조금 보여줄 건데, 우리가 이 상태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다른 기능을 배우게 됐다면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줄 수 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안 배웠기 때문에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는 단면이라는 기능을 쓰려면 우리가 이 방향에서 보고 칼로 자른다면 우리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면에서 보고 그림을 갖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준 불러와 주시고 본체 찾아갖고 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모양을 찾아서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현재 평면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면을 찾고 써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맨 밑에 여기서 여기까지 네 번째는 우리가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면을 찾고 해주시면 되는데, 나 여기서 원하는 면이 없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을 직접 만들어주고 싶어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주사위 모양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주사위 모양을 보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내가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뷰를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는 자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원하는 뷰를 찾아올 수 있는 거라면, 이거는 수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면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면을 찾고 확인 눌러주시게 된다면 이렇게 원하는 면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갖고 오고 이거를 어떻게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갖고 왔으면 눌러놓고 우클릭해서 저는 취소 누르고 확인 누르거나 하셔갖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면을 쓸 건데, 우리가 단면 칼로 자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반토막을 내줘야지 안에 반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단면을 이용해서 한번 객체를 잘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단면 원하는 객체 선택해 주시고, 우리가 단면을 자를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반 잘린 모양을 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취향이 조금 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 드릴이 뚫렸는데 이 드릴 구멍, 요런 구멍들이 다 안 보여요. 왜? 정확하게 저는 반 잘랐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 2D 가갖고 일일이 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요게 귀찮다 보니까 요렇게 배치해도 우리가 점수는 지장이 없는데, 만약 요거를 표시 안 해줬으면 그때는 점수가 조금 감점 당하겠죠. 근데 우리가 표시만 해주면 감점 없는 대신 조금 손이 많이 타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아닌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르게 되면 우리가 니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볼트였으면 볼트, 아니면 뭐 베어링 9였으면 베어링 9, 이런 거는 잘리면 안 되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정확하게 저는 반 잘랐으니까 이 그림도 니브가 반이 잘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브라고 안 잘리거나 뭐 얘는 이거라고 해서 안 잘리거나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단면을 이렇게 해주자니 그거는 조금 더 단면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는 여기서 신경 쓰지 마시고 2D 넘어가셔갖고 2D에서 그냥 정리를 해주신 게 훨씬 빠르고 훨씬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D에서 이런 건 작업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단면을 이용할 건데 저는 새로운 걸 보여주기 전에 주의점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의점 어떤 거냐면, 우리가 단면 누르시고 객체 선택하고 우리가 잘랐는데, 저는 아까 보게 되면 끝에 정확하게 찍고 끝에 정확하게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덜 잘려나거나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웬만하면 절단하실 때 여기 딱 맞게끔 하지 마시고 살짝 널널하게 티 나가신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만약에 이거 덜 잘렸는데 내가 실수로 넘겼다가 우리가 잘못된 게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일이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딱 대밑에 자르지 마시고 조금 더 널널하게 티 나가신 다음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아까는 저는 이렇게 잘랐잖아요, 맞죠? 근데 이렇게 자르게 되면 어떻게 요 수문선을 제가 다 만들어줘야 됐어요. 그렇다고 이 수문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은선 표시하는 방법 이용해서 표시하고 해주게 되면 어떻게 뒤에도 선이 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어떻게 웬만하면 수문선 안 낄 거고, 그렇다고 요거 그리자니 또 귀찮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렇게 잘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쭉 가다가 이 중지에서 한번 꺾고 어디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꺾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저는 단면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쪽이 이렇게 단면 표시가 나왔고, 어떻게 이렇게 안에 뚫린 모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해줬던 방법도, 표시하는 방법도 맞고, 아니면 두 번째 제가 보여줬던 이 방법도 둘 다 정답이에요. 둘 다 정답인데 우리가 작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첫 번째 제가 보여줬던 이렇게 작업해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아니 두 번째에서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작업하기 훨씬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그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작업해주고, 우리가 손이 조금 덜 타는 방식으로 작업해주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줄 건데, 나는 이거 어떻게 자르는지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하면, 우리가 지금 시험 도면 보게 되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시험 도면에 똑같이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왜? 내가 이 시험 도면을 똑같이 보고 그렸기 때문에 이 시험지 도면에 똑같이만 보여줘도 웬만한 모양들을 다 표현하고 웬만한 모양들을 다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모양 못 찾겠다 하시게 되면 어떻게? 밑에 정면에서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반 자르고 정면을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똑같이 따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제가 조금 더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지금 편의를 위해서 제 입맛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좋지만, 그게 힘들다면 시험지 우리가 도면이랑 똑같이 만들어줘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랑 같이 이렇게 응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저는 요 정도만 필요하지 우리가 요 정도는 필요가 없잖아요. 왜? 이 객체도 반 잘렸는데 우리가 이 객체도 반 잘려있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잘라줄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 같은 거는 내가 단면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찌그러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작업하기 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먼저 여기까지 해놨으면 우리가 그냥 2D에서 넘겨서 어떻게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고 이렇게 딜리트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로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오늘 오리기라는 거를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3번 오리기라고 있는데, 이 오리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선택한 면을 남기고 지우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단면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이 그림은 삐뚤삐뚤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오리기를 먼저 해놓고 작업을 해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오리기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해 주시고 이렇게 포함을 시킬 거야. 그럼 이 객체 같은 거 어떻게 이렇게 오리기 이 드래그에 포함된 이 부분만 남기고 어떻게 나머지는 다 삭제를 시켜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반을 자를 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놨던 단면이 다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삐뚤삐뚤해지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약에 한다면 요 단면을 넣기 전에 먼저 이렇게 오리기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 후에 어떻게 단면을 선택해 하셨고 이렇게 잘라줬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먼저 미리 저렇게 단면을 했다면
굳이 여기서 오리게 하지 마시고 그냥 2D 넘겨서 어떻게 2D에서 정확하게 절반 잡아주시고 딜리트로 반은 버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르기 이용해서 잘라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본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축을 그려볼 건데, 축 말고 벨트 먼저 해볼게요. 벨트 갖고 오셔갖고 벨트 요렇게 자를 건데, 벨트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사람마다 취향이 조금 다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반 잘라주기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저는 뭐 좌측면에서 이 그림 보고 조금 잘라줄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면에서 갖고 온 후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벨트 같은 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벨트는 4분의 1을 단면한 게 있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단면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보여준다면 4분의 1이 조금 더 보기는 깔끔하지만 어떻게 2분의 1 자른 게 작업하기가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객체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중간까지만 가고, 이렇게 꺾은 게 어떤 거? 4분의 1만 단면한 거. 그 다음에 그냥 정확하게 이렇게 반 자른 게 어떻게? 2분의 1 단면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게 되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첫 번째 4분의 1 한 거의 장점은 어떤 거냐면, 한쪽은 어떻게 해요? 한쪽은 내부, 한쪽은 어때요? 한쪽은 외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장점은 어떤 거? 한쪽은 내부로 보여주고 한쪽은 외부로 보여줌으로써 안쪽과 바깥쪽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이 장점이 거의 없어요. 왜? 우리가 밖에 특별한 모양이 있을 때 외부 모양이 이렇다 저렇다 표현해 주는 게 맞는데, 우리가 시험에서는 우리가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뭐 산입부시라든지 널링 들어간 제품을 쓸 때 우리가 거의 표현해 주지, 우리가 벨트 같은 거라든지 기어 같은 거라든지 뭐 한쪽 면만 갑자기 조금 튀어나왔거나 아니면 우리가 뭐 어떤 거 혹같이 이게 볼록 튀어나오거나 그럴 리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2분의 1이 훨씬 장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은 내부랑 외부랑 보여줄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자는 건 어떤 거? 2D에서 편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게 편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4분의 1 자른 건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맞죠? 이 2분의 1 같은 거는 바로 그냥 재보면 되는데, 요 4분의 1 자른 거 같은 거는 어떻게? 내가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 자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을 하셔야 돼요. 측정을 하신 후에 어떻게? 곱하기 2배를 하셔야겠죠. 그 어떻게? 작업이 벌써 한 번 더 걸려요. 얘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치수가 뽑혀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내가 찝어줄 수 있고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선을 그냥 이대로 50이면 52만큼 이렇게 놔둬주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내가 여기는 어떻게 앞에가 가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찝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선 중간은 반 정도를 잘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치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게끔 놔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작업을 또 2번 더 해줘야겠죠. 왜? 끊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번 하는 거 작업 한 번,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반 자르기. 그래서 일이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는 밖에 보여준다고 해서 특별한 모양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떻게? 이렇게 2분의 1을 잘라주는 게 작업하는데 훨씬 편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2분의 1을 자르고 말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저는 이 좌측면에 썼는데 이 좌측면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가 이 좌측면도는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밖에 반달키라든지 아니면 평행키라든지 있으면 어떻게? 내가 이 키의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 왜? 옆에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이 키의 두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데, 이 그림 같은 거 그런 것도 없고, 우리가 굳이 이 좌측 면도를 안 보여줘도 어떻게? 이 면을 이용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면을 보고만 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면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제일 간단한 방법은 어떤 거냐면 2D 갖고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버려주시는 게 제일 간단하고, 나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우리가 객체를 선택하시고 우클릭 하신 후에 어떻게? 아이고 제대로 안 됐네요. 우클릭 하신 후에 여기 보면 억제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억제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억제는 가시성이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시성은 어떤 거 있어요? 객체를 안 보이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어떻게? 이렇게 억제를 하게 되면 가시성 해갖고 객체가 사라진 게 아니고 안 보이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객체는 안 보이지만 원래는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뽑아낼 때 모든 건 다 어떻게 수평 수직이 맞춰져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객체는 안 보이지만 이쪽에 구속이 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여기 있는 수평에서 막 정렬 끊기 이런 거 이용해서 내가 요것들을 막 끊어낼 수가 있어요. 끊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작업이 되게 힘들어요. 왜 내가 저것도 배워야 되고 또 손도 2번 타고 이렇게 돼갖고 만약에 힘들 것 같으면 어떻게 그냥 2D에서 정리해 주시는 게 낫고, 아니면 처음부터 어떻게 위치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저처럼 맞춰 놓은 상태에서 억제를 시켜준 후에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표시 옵션이라고 우리가 스레드가 보이게 해주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그림을 스레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레드 표현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상단에 보면 화면 표시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화면 표시 옵션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스레드 피처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스레드 피처가 어떻게 꺼져 있으면 내가 스레드를 넣었지만 이 스레드가 이렇게 두 줄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스레드를 넣었는데 표시가 안 됐다면 화면 표시 옵션에 들어가고 이렇게 스레드를 켜주셔야겠죠. 우리가 스레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꺼져 있으면 어떻게 스레드가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들어가셔갖고 어떻게 화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를 켜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켜주시고, 그 다음 우리가 가끔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때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데 보면 가끔 이렇게 나오신 분도 있어요. 요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접하는 모서리 투영이라고 어떤 거 내가 목깎이를 넣었을 때 우리가 원이 다 표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2D에서 이렇게 다 표시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이 너무 많았고 작업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2D에서는 어떻게 이런 접하는 모서리라든지 목깎이라든지 이런 걸 다 표현을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를 무조건 체크를 해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접하는 모서리는 언제 키냐면 요거는 우리가 3D 배치도 넣을 때, 우리가 3D 배치할 때 요거를 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D에서는 이 접하는 모서리를 무조건 꺼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면 우리가 되겠죠. 3번에 우리가 오리기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억제라든지 아니면 표시 옵션에서 스레드 피처라든지 아니면 접하는 모서리 피처라든지 배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렬 끊기도 잠깐 봤는데 우리가 굳이 이거 보고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끊고 싶으면 어떻게 정렬 끊기 이용하셔갖고 끊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것도 구속이 있는데 어떻게 정렬 끊기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되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부서져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축을 그리면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준에서 축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축을 불러와 주시고, 축을 이렇게 나타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건데,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반은 자르지 않았어요. 반은 자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축은 잘리면 안 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반을 자르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은 자르지 않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주고 우리가 다른 면들도 표현해 줄 거예요. 왜?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올 때 두 줄이 만약에 스레드 표시가 했는데 어떻게 스레드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화면 표시가 들어갔고 스레드 피처를 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레드 피처 켜 주시면 되고, 이 축 같은 경우는 저는 투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앞에서도 똑같이 하나를 갖고 올 거예요. 앞에서도 이렇게 하나 갖고 오실 거고, 그 다음에 투영해서 위의 모양도 하나 갖고 올 거예요. 저는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것만 말고 요거를 갖고 온 이유랑 이거를 갖고 온 이유, 우리가 첫 번째 좌측면도를 갖고 온 이유는 어떤 거? 내가 평면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평면 양쪽에 있는 것도 보여주고 어떻게 크기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좌측면도를 보여준 거고, 그 다음에 평면도를 보여준 이유는 어떤 거? 우리가 이쪽에 반달키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반달키 두께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정면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두께값을 넣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평면도 갖고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셔갖고 이렇게 모양을 갖고 올 수 있겠죠. 만약 하다가 내가 모양이 없으냐, 우리가 네 번째 투영을 이용해서 어떻게 원하는 면을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등각은 나타낼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자로 수평 수직으로만 좌측, 우측, 정면, 평면, 저면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것도 똑같아요. 오리기용에서 여기 정리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니 2D에서 어떻게 그냥 정리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D 편한 사람은 2D에서, 3D 편한 사람은 3D에서.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요쪽만 부분 단면 해줄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은 어떻게 절단되면 안 돼요. 단면되면 안 되는 부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반닫기에 들어갔다 표현해 주시는 모든 부분 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요 부분만 부분 단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건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작업하게 된다면 어떻게 조금 힘들 거예요. 왜? 반닫기 크기 어느 정도, 이 정도 크기인지 뭐 이 정도 크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스플라인선을 그래도 어떻게 너무 커도 안 이쁘고 스플라인선이 너무 작게 되면 우리가 반닫기가 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감이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숨은서 은선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은선 표시를 조금 해줬고 어떻게 조금 작업하기 편하도록 먼저 보여준 후에 작업해주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문선 표시를 해주신 후에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브레이크 아웃 사용할 때 우리가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주의점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케치 시작 누르게 되면 우리가 스케치가 먹지가 않아요. 현실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 길 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저희가 살려야 되잖아요. 맞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들어가고 의식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겠죠. 확인해 본다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죠. 이렇게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면 제가 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한테 시켜야겠죠. 맞죠? 근데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저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이 사람이 하겠지 하다 보면 어떻게 신고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한 사람을 지목해 줘야겠죠. 뭐 빨간 모자 쓰신 분 아니면 파란 모자 쓰신 분이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 그림도 보면 내가 브레이크아웃 스케치를 일단 먼저 그려줄 건데, 우리가 이 전체 상태에서 어떻게 스케치 시작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이 객체가 될 건지 이 객체가 될 건지 이 객체가 될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브레이크아웃이 먹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객체 요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불이 들어올 거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케치 시작 누르신 다음에 스케치를 그려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스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가끔 막 프로파일이 없어요. 아니 영역 선택이 안 돼요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우리가 스케치 선택을 안 하신 거야. 그래서 예로 들어 드릴게요. 만약 이쪽 스케치 시작 이렇게 누르시고 뭐 이렇게 스플라인선이 그렸어요. 브레이크가 눌렀는데 어떻게 선이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리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선택해 놓으신 상태에서 어떻게 스케치 시작 누르시고 들어가신 후에 스플라인선을 그려 주셔야지. 요거는 최대한 이쁘게 꾸벅꾸벅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저는 그냥 둥글둥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하시고 브레이크아웃 써줘야지 이렇게 정확하게 프로파일이 잡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안 하신 분들은 우리가 아까처럼 스케치가 없다고 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객체 선택해 주신 후에 스케치 시작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가지 기능들, 우리가 막 스케치 시작이라든지 아니면 끝 스케치라든지 끝구멍이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이부터 파이기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거는 시험에서 쓰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파준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깊이를 선택해 줄 건데 이 깊이 값을 정확하게 잘 잡아 주셔야 돼요. 왜? 내가 지금은 어떻게 이 중간까지 이렇게 단면 해야겠죠. 단면 해야 되는데 가끔 이러신 분이 있어요. 여기 깊이를 여기 찍으신 분이 있어요. 여기 찍게 되면 우리가 이 깊이가 어디냐면 이 깊이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랐어도 이렇게만 잘랐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는 조금 덜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우리가 덜 잘린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선택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파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깊이까지 선택해서 내가 파주는 건데 원하는 깊이를 잘 선택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내가 이 중간까지 절단해 줘야지 어떻게 반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했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점 요 중간이 어디겠어요? 위에 이런 데 잡아도 되지만 우리가 이 딱 중간이 원의 4분점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원의 4분점에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깊이 어디? 여기 4분점에 찍게 되면 딱 정확하게 딱 중간까지 이렇게 파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브레이크아웃 이용해서 파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문서 많으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맞죠? 그럼 작업하기 더 힘들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은선을 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되면 우리가 이제 CAD에 보낼 건데, 이거 하시다 보면 가끔 그러신 분도 있어요. 우리가 배치할 때 보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칸으로 나눠 볼게요. 칸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왼쪽 상단에 우리가 본체를 넣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우리가 이제 벨트라든지 아니면 기어라든지 아니면 커버라든지 중간 정도 크기의 부품을 배치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좌측 하단에는 우리가 긴 공작물, 그래서 긴 공작물 어떤 거? 축이겠죠. 거의 대부분. 그래서 축을 배치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큰 공작물, 여기는 보통, 밑에는 긴 공작물을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우리가 편의 기능 중심선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2D에서 만들 수도 있고 3D에서 만들 수 있는데, 저는 2D에서 만든 것보다는 3D에서 만든 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3D에서 조금 찾고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주석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중심 만드는 기능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여기 이 4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4가지 기능 중에서는 솔직히 하면 여기 우측 상단이랑 좌측 하단 2개만 사용할 거야.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도로 표시 같은 건 뭐냐면 우리가 두 평면을 클릭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평면을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찍은 평면 딱 중간에 이렇게 중심선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내가 찍은 이 선 딱 중간에 평면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찍은 두 선 어디? 여기랑 여기 이렇게 평면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중심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도 할 수 있고, 아니 2D에서 정리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취향이야. 2D에서 정리해도 되고 3D에서 정리해도 되고, 근데 저는 2D에서 정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갖고 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근데 주의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는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왜? 내가 지금 이 선 같은 건 여기서 여기까지고 이 선 같은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여기 중간은 딱 중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원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중심을 갖고 온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찍었어야지 우리가 딱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선은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잘못 나오신 분들 한 분씩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찍으실 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내가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지만, 요거는 요렇게는 갖고 오시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 K 값이랑 여기서까지 KO 값이랑 크기 값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거는 우리가 2D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해주시면 되고, 이런 것도 똑같이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겠죠. 정리를 해줄 수도 있고 2D에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좌측 하단에 있는 거, 이거는 더 쉬워요. 이거는 그냥 원만 클릭해 주시면 돼요. 원만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로 중심선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심선들을 챙겨서 올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무조건 챙겨야 된다, 안 챙겨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2D에서 하실 분 2D에서 하고 3D에서 하실 분은 3D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조금 편한 기능 대해서만 배워봤고, 우리가 막 여기서 막 여러가지 상세도도 그릴 수 있고 치수도 넣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는 다 그냥 2D에서 할 거예요. 제가 해봤는데 2D 작업이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면 어떻게? 2D CAD로 내보내기 해줄 건데, 이 내보내기 하실 때 조금 주의하실 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번째, 우리가 CAD로 내보내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거냐면, 일단 내보내기 하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아이콘, 인벤터 아이콘 클릭하시면 어떻게?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눌러주시고, 우리가 DWG CAD 파일로 보내줘야 되니까 DWG로 보내주셔야겠죠. 그래서 DWG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실 때 이름은 마음대로 바꾸시고, 우리가 파일 형식을 조금 조심해 주셔야 돼요. 파일 형식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인벤터 도면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CAD 도면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벤터 도면 파일로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오면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끔 하시다 보면 도면이 흰색으로 나와요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되었고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제가 인벤트로 보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11로 할게요. 11은 CAD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토캐드 우리가 파일로 정확하게 변경했는지 확인하신 후에 우리가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가셔갖고 내보내갖고 DWG에서 여기서 인벤터 파일로 하신 분들은 우리가 파일을 열어보게 된다면 파일이 이런 식으로 흰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흰색 나오게 되면 우리가 수정이 안 돼요. 모양을 바꾸기도 힘들고, 우리가 모양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내가
수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벤터 파일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내보내기 하실 때 만약에 정확하게 DWG에서 인벤터로 변경하시고 우리가 보냈다면 이렇게 11번으로 열어드릴게요. 열었으면 이런 식으로 파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서 내가 정확하게 치수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으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CAD를 내보내게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다양한 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